할렐루야 예비다 너무 친구들 걸 뻔했어. 할렐루야 김창만 목사입니다. 네, 오늘도 니들이 처음을 알렘 우리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쫓는 그런 모습들로 같이 내용들로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조선 최초의 서구식 병원, 그 서구식 병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대박 사건이죠. 그 당시에 실권자였던 민영익을 알렌 선교사님이 이제 살려냈잖아요. 그래서 이 알렌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그 위상이 계속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심지어는 이 알렌 선교사님이 그 조선의 왕족이 될 뻔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더라고요. 그렇게 굉장히 많은 인지도와 또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이 알렌 선교사님, 그 알렌 선교사님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야, 왕에게 그렇게 신임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는데, 왜냐하면 1882년 한미 수호조약을 맺을 때 조선이 조약문 속에 꼭 넣기를 고집한 문구가 있었어요. 그 문구가 뭐냐면 바로 분립교당이에요. 분립교당. 즉 교회당을 세우지 않는다는 조항이 그 한미 수호조약 안에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기독교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이 명시되어 있었던 사회 분위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렌이 그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알렌 선교사님은 그 기독교에 보이는 실체를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도 무엇인가 세워야겠다라고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과 사랑의 실체, 그것을 가시적으로 그 역사 안에 세워놓고 당당하게 그 실상을 보여줄 수 있는 것,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병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렌 선교사님은 병원을 세우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서양식 병원을 세우기로 마음은 먹었는데 사실은 그것을 세우는데 많은 반대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현명하셨던 그 알렌 선교사님은 고종 임금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미국의 공사 포크와 함께 하기로 했어요. 자기가 막 뭔가 나서서 했던 게 아니라 미국의 외교관과 함께 그 일을 하기로 한 거죠. 왜냐하면 알렌이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미 공사관을 통하지 않고 일을 한다는 게 미국 사람들을 그 외교관들 눈에도 조금 안 좋아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조선 사람들에게도 안 좋아 보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알렌 선교사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권력들 아니면 위치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굉장히 정상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또 병원을 세우는데 조선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그래서 조선 조정이 자주독립의 명분을 세울 수 있도록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이름을 기독교나 미국 선교사의 병원이 아니고 조선 정부의 병원이라고 명명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막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병원을 세우는데 복병이 생겨요. 누구냐면 여러분들 지지난 시간에도 이름이 등장했었던 것 같은데 멜렌도르프라는 사람이에요. 이 멜렌도르프라는 사람이 굉장히 야심가이기도 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중국과 가까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사람들이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더 많은 일을 하고 중국이 어떤 지배적인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미국이 자꾸 무슨 좋은 일을 하면 미국이 자꾸 조선에 가까워지잖아요. 그것을 방해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멜렌도르프 자체가 병원을 방해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실제로 이 알렌 선교사님이 멜렌도르프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이 병원 설립이 될 수 없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멜렌도르프한테
간곡하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병원을 조금 한번 설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을 설립하는 건 우리 멜렌도르프께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이상적인 것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 멜렌도르프를 존중해주는 그런 글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알렌이 이런 작업들을 하고 난 다음에 1885년 1월 27일 민영익을 통해서 조정에 병원 설치 건의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 제출한 건의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 조선의 청년들에게 서양 의료기술을 전수하겠다. 2. 자신이 병원 운영을 하며 나라의 복록을 받지 않겠다. 3. 병원의 운영비와 약재는 조선의 예산을 사용한다. 4. 공기가 잘 통하고 깨끗한 장소를 제공해주면 미국에서는 유능한 의사들을 더 초청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딱 들어 있었어요. 우선 민영익 치료 이후에 그야말로 때를 이루어서 막 이렇게 밀려들던 안타깝고 불쌍한 환자들 있잖아요.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다 돌보기에는 현재 알렌이 머물고 있는 집에서 불가능하다는 것, 그것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알렌은 자신이 그 조선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끝까지 헌신하겠다라는 내용이 그 병원 설치 건의안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특히 네 번째는 정말로 지혜로운 것 같아요. 네 번째가 뭐였냐면, 공기가 잘 통하고 깨끗한 장소를 제공해주면 미국에서 유능한 의사들을 더 초청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의사를 초청한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한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의사를 초청한다라는 명목으로 공식적인 루트로 선교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방법을 열어놨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혜롭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보신 내용들이 어때요? 이 설치 건의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조선으로서는 손해볼 게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손해볼 게 없다는 거예요. 참 좋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이 잘 진행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역시나 멜렌도르프가 있었던 독일 공사관에서 병원 짓는 것을 방해합니다. 왜요? 병원이 선교기관이 될 수 있다라는 이유에서죠. 조정이 종교에 관계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독일 공사관에서 이제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원 설립을 진행하던 그 1885년 봄에는 미국에서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 다음에 스크랜턴 선교사님 등 여러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떤 그 선교사님들 세력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상황이긴 했어요. 또 다른 이유는 조선과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여러 나라, 특히 일본이나 중국, 독일, 러시아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원을 세우는 것 때문에 미국으로 그 균형이 옮겨질까봐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독일 공사관에서는 굉장히 반대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내세웠던 또 다른 어떤 이유들, 그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의료기관들 있잖아요. 그 해민서나 활인서 관리들이 그 직장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서양식 병원을 설립하는데 많은 반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고종이 먼저 알렌에게 서양식 병원을 설립하자라고 권유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다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권세가였던 민영익 있잖아요. 이 민영익이 알렌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 민영익의 후원이 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조선 조정은 1885년 2월 29일자로 통리교섭 통상사무아문, 다시 할게요. 통리교섭 통상사무아문, 현재로 치면 외교통상부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병원 설립을 허가합니다. 병원을 설립하겠다고 신청한 지 한 달 만에 그 허락이 나고
그래서 이제 병원 설립이 공식적으로 허가가 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사실은 뒷이야기인데요. 예, 그 통리교섭 통상 사무화문, 예, 통리교섭 통상 사무화문이 이 병원 설립을 허가해주고 난 다음에 2달 뒤 4월 25일 날 없어져요. 그리고 그 외교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역할을 하던 게 다 의정부로 이관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의정부는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아마 2달만 늦게 이 서류가 접수됐으면 아마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이 조선의 역사들, 선교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절묘한 타이밍들에 제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아주 절묘한 타이밍의 일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러니까 굉장히 설교 같네. 아 부끄러워라. 이 병원을 지으려면 건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건물로 제동에 위치한 홍영식의 옛 고대광실 집을 마련해 줍니다. 여러분 이 홍영식이 누구냐면 예전에 원래 우정국 총관이었거든요. 그래갖고 개화파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신정변 때 어떻게 돼요? 사람들한테 길거리로 끌려 나와서 안타깝게 참혹하게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다 어떻게 됐겠어요? 그 사람 홍영식이라는 사람이 옛날에는 막 떵떵거리면서 살던 그 집이 시간이 지나면서 폐허처럼 이제 버려진 그런 흉가와 같은 그런 집이 돼버렸거든요. 그 집을 원래는 이제 조정에 몰수하고 있다가 거기에 알렌이 병원을 설치하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완전 흉가가 기독교 덕분에 희망과 생명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집으로 바뀌게 됐다는 놀라운 이야기죠. 자, 고종실록에 보면 그 병원의 설립 일자는 1885년 4월 14일입니다. 85년 4월 14일이고요. 그때 조정에서 지어준 이름이 무엇이냐면 광해원이에요. 여러분들 광해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넓게 혜택을 준다는 뜻으로 조선에서 그 서양 병원의 이름을 광해원이라고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4월 14일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선의 기독교 기관이 조정과 백성들의 어떤 그런 환호를 받으면서 세워진 날, 조선이라는 나라에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첫 번째로 세워진 날, 기관이 세워진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 입국했던 게 같은 해 4월 5일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고 바로 며칠 있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4월이라는 날은 봄에 꽃이 피고 그러는 것처럼 기독교의 꽃이 폈던, 기독교의 참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자, 홍영식의 집이 비록 흉가였기는 했어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집이 되게 넓었던 거예요. 칸도 많고. 그래서 병원으로 개조해서 쓰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는 외래진료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수술실, 약국조제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일반 병실, 외과 병실, 입원실, 여자 병실, 그리고 높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VIP, 즉 특등실 같은 것들도 갖춰서 병상이 한 430개 정도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광해원의 첫 공식 명칭은 로얄 하스피털이었어요. 예, 영어예요. 로얄 하스피탈. 이걸 한국말로 바꾸면 뭐냐면 왕립병원이라는 뜻이에요. 왕립병원. 그러나 그 설치 허가 공문 있잖아요.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알렌 박사의 주관이라는 글귀가 딱 쓰여 있습니다. 예. 그냥 이름만으로 보면 기독교적인 색채가 하나도 안 나죠. 그러나 자세히 뜯어보면 그것을 주관했던 것이 선교사 알렌이었다라는 것,
그것은 되게 의미 있는 일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이 고종임금님은요, 광해원을 개원하고 나서 불과 2주, 한 12일 정도가 지난 4월 26일 날요, 광해원이라는 이름 말고 제중원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자, 제중원은 무엇이에요? 구제한다, 중생을 구제한다. 그래서 여러 민중을 구제해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제중원이 딱 건립이 되는 거죠. 제중원에서 첫 해에 처음 치료한 그 환자가 외과 수술 환자가 150명, 외래 치료 환자가 394명 등 총 1만 460명에 다다른 환자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야, 1년 동안 1만 400명, 1만 명만 잡아도 엄청나죠. 1년이 365일이니까.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누가 받았어요? 알렌 선교사님 혼자 다 치료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으셨어요? 네. 이게 우리나라 제중원이 세워진 이야기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제중원이라는 병원에서 일어났던 재미난 에피소드들 몇 가지를 한번 나눠볼 예정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중원이라는 제목의 드라마로 만들어질 정도로 이 제중원은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거든요. 그 제중원의 뒷이야기들 여러분들 기다려 주시고요. 네, 기다리시면서 심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뭐 이런 거 눌러주신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 번씩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게 회가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조회수랑 좋아요 숫자가 조금 떨어진다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안녕.